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우피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이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12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우피, 저는 유정입니다. 담소가게 12번째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벌써 이제 겨울이 맞아요. 만연합니다. 추워지고 있어요. 약간 짠하고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날씨가 가을 어디 갔나 싶어요. 그래도 올해는 좀 가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평소에 맞아요. 비하면.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잘 즐기고 이제 또 겨울을 맞이하면 되지 않나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유정 DJ는 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요새 굉장히 좀 바쁘다고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제가 감투 욕심이란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네. 애써 감투를 만들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네네. 제 MBTI가 원래 ENFP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ENTP로 바뀌었어요. 아. 감정적인 사람에서 이성적인 사람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앞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릴 문제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가 생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네, 저는 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방어 기제가 쌓여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무쪼록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것도 이 방송 올라갈 때는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네네네. 아무쪼록 뭐 승부 정보를 가지고 네, 좋습니다. 13회에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민준 DJ 근황을 약간 얘기하자면 네. 그 복귀가 생각보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오, 네. 좋아요. 그 사실은 이제 좀 회복이 조금 더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게 나와서 네, 잘하면은 13회부터 돌아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또 돌아오면 환영해 주시고요. 빨리 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서운하네.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빨리 개최해가지고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12번째 담소 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부산에 사는 리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리수영님입니다. 저희 담소 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친한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그 후배가 이제 유정 DJ라서 저도 평소에 이제 팟캐스트나 팟빵 같은 것도 즐겨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정이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게 돼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사실 굉장히 좀 그 사전 대화를 나누면서 좀 결이 비슷한 것 같다, 사람이. 좀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좀 받아가지고 네, 오늘 또 두 분의 그런 케미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런 수영님과 함께 오늘 또 담소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리인가요? 오늘의 담소 가게 시가는? 저는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1,000원. 저번 회차가 100만 원이 나왔어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금액이 급 강화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1,000원을 또 정해주셨을까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학교 북문 근처에서 붕어빵을 처음 사 먹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현금 1,000원을 딱 주면서 따끈따끈한 붕어빵 3마리를 받아들 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붕어빵 3마리만큼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크게 몸에 좋지도 않지만 겨울이 되면 꼭 손에 1,000원을 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정도의 따뜻함과 불량함 그리고 설렘 정도? 네. 약간의 그런 쌈마이 느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붕어빵 3마리처럼 따뜻한 수영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도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에 하나. 과연 도란이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수영님의 취향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도란이들은 수영님의 취향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수영님은 요즘 좀 새롭게 빠진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축구와 쇼트트랙 중에 어떤 운동이지?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표 결과는 축구 5표 대 쇼트트랙 5표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놀랍게도 최초의 무승부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무승부가 나왔는데 어떤 운동인가요? 둘 중에? 저는 최근에 빠진 운동은 쇼트트랙입니다. 사실 쇼트트랙을 하시는 거죠? 네, 직접 네.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쇼트트랙 직접 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 꽤 많이 진짜요? 만나봤는데. 제가 빙상은 아기 때 약간 타닥타닥 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약간 뭔지 맞아요, 알겠죠? 알죠. 예. 그 정도만 봤지, 쇼트트랙은 그 코스를 정확히 타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 건 처음 봐서, 스케이트도 이제 날렵한 스케이트? 맞습니다. 그거. 전문 스케이트가 따로 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어디서 좀 할 수 있나요, 부산에서는? 저는 이제 덕천에 있는 북구 빙상장에서 타는데, 부산에서 북구 빙상장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유일하게 쇼트트랙 선수용 트랙이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쇼트트랙은 약간 스피드가 엄청 센 그런 운동이죠. 그렇죠. 그럼 무섭진 않으신가요? 저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최근에 발목 다친 것도 네. 이제 쇼트트랙을 타면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맞아요. 그 과정에서 누가 이제 트랙에 끼어들게 되면 바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발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사실 올림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은 운동이 한 게. 맞아요. 예, 넘어지면 우르르 넘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쇼트트랙의 매력은 뭘까요? 그래도 대회도 약간 준비하셨다고 할 정도로 네네네. 오랫동안 꽤 타신 것 같아요. 네. 쇼트트랙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스포츠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스피드에만 집중해서 다른 생각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매력이 있구나. 약간 얼음과 나만 있다. 맞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그 기록을 하는 거기다 보니까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보이니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쇼트트랙은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면 비추다. 그렇죠. 부상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부상도 많고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돌다 보니까 이제 좀 불균형이 생기는. 몸이 엄청 불균형이죠. 맞아요. 아무튼 운동 건강 관리 목적보다는 좀 스피드의 스릴적으로 그렇게 또 즐기시는 것 같고 축구를 해놓은 것도 사실 축구도 안 하는 건 아니라서 지금은 별로 또 안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드 타기도 있어요. 되게 좀 활동적인 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드가 여러 가지 보드가 있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크루저 보드, 롱보드 두 가지를 이제 타고 사실 처음 배우는 건 롱보드가 쉽고 이게 활동성이나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타기에는 크루저 보드가 좋아가지고 둘 다 타고 있습니다. 크루저는 짧은 거죠? 되게. 짧은. 크루저는 긴 거고. 롱보드가 긴 거. 롱은 되게 긴 거고, 크루저는 되게 짧은 거고. 네네. 그러면 실제로 막 거리에서 보드를 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보드 탄 게 이제 화명동에 가면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을이 지는데 혼자 보드를 이렇게 탁 탄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 뮤직비디오. 그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굉장히 낭만적인 그림을 맞아요. 또 그 연출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때론 활동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활동적인 것도 좀 있어요.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진 찍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며칠 전에는 이제 친구가 야구 경기를 한다고 해서 또 이제 DSLR이나 필카나 이런 걸로 찍는 걸 좋아해서 바리바리 써들고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맞아요. 저도 같이 갔는데 꽤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유정 DJ 이제 인생샷 건졌습니다. 맞습니다. 표사를 건져주었나요? 일광해수욕장에서 진짜 예쁜 사진들을 많이 건져주셨습니다. 굉장히 주위에 두면 좋은 친구네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런 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취미 만들기가 취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있는 수영님이었고요. 이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의외로 못 먹는 게 있습니다. 다 잘 먹는데. 근데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그 연결고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잘 먹거든요. 홍어, 과메기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뭐 파 이런 것도 다 잘 먹고 네. 하는데 네네. 이제 못 먹는 게 칼국수, 네. 우동, 카레 이렇게 3개를 못 먹어요. 왜 못 먹으시나요? 칼국수 우동은 뭐 면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제가 약간 네. 그 두꺼운 면에 밀가루 맛이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먹고 그다음에 카레는 제가 당근을 좀 싫어하는데 당근이 좀 많지 않나. 당근에 뺀 카레는 괜찮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당근에 뺀 카레. 네. 그렇구나. 그 나중에 그 수영님과 뭔가 그 친해지는 분들은 카레를 먹을 때 당근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병을 또 알고 계신데 첫 번째 병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홍대병 말기 환자라고 써주셨어요. 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친구들이 맨날 저한테 홍대병 말기다, 니는 홍대병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 보는 걸 되게 즐겨 했었는데 이제 김열의 칼날이 빵 뜬 이후로부터 이제 애니는 작품성이 없다. 그러고 이제 다시 안 보게 됐고 그리고 최근 인디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새소년이라는 그룹 아세요? 그래서 그 그룹을 거의 데뷔 때부터 진짜 쫓아다니면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뜬 이후로부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좀 서운하죠. 예, 네. 약간 맞아. 나만 알던 맞아요. 뭐 팀이든 뭐가 유명해지면은 좀 뺏긴 느낌 들고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팟캐스트나 라디오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홍대병이 좀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남들이 안 듣는 매체를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팟캐스트 인기가 많아지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너무 매력에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아마 평생 들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병은 이제 대의병인데 네.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좀 이런 고민점이 있으신가요 요즘? 네. 이게 중2병도 제가 되게 심하게 알았는데 대2병은 그것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진짜요? 이제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결론이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그런 결론. 그런 생각까지 갈 정도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안정에 대한 그런 불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뭐 다 불안한 시기니까요. 그렇죠. 뭐 안 불안한 시기가 없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늘 불안한데. 피디님 가장 불안했던 시기가 언젠가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네, 지금입니다. 늘 지금이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항상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를 항상 만나는 게 삶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의병을 또 잘 이겨내시고 잘 지나오시기를 성숙해진 사람이 되기를. 맞아요. 그리고 또 MBTI를 요새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MBTI가 INTP라고 합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인팁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항상 보면 안 좋은 거 1위 다 하는 MBTI거든요. 싸가지 없는 거 1위, 정리 제일 안 하기 1위 막 이런 그런 MBTI인데 그래도 저는 정리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약간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사회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어때요? 측근으로서 좀 인팁. 사실 저는 인팁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수영님이 인팁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약간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좋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팁에 대한 특성은 잘 모르지만 꽤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다 준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40-50분 정도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데 뭐 딱히 싸가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거 제가 일화가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희 이제 과에서 전공 수업을 듣는데 팀플이었고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선배 이제 팀플 발표 자료를 보고 이거 근데 무슨 생각으로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 진짜 궁금해서 이 자료가 왜 들어갔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배님이 제가 과방에 있었는데 조용히 불러내시더니 혹시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었냐고. 네.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약간 단어 선택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약간 일적으로는 굉장히 냉정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중 한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일 외적으로 좀 그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일적으로 좀 차가워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얘가 이런 일할 때에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 대입병답게 요즘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네, 생각이 많은데 그 약간 만화에 나오는 3대 요소, 꿈, 사랑, 신념. 약간 소년 만화 3대 요소죠. 꿈, 사랑, 신념. 네. 중에서 뭐 사랑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운세를 보면서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또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꿈이랑 신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궁금한데요. 본인의 신념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신념은 제가 기독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헌신하는 삶을 살자 이런 게 신념인데 참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자원봉사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뜻깊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내가 연봉 2,000을 받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에 80만 원 받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랑 계속 부딪히고 꿈을 이루어야 할지 아니면 뭐 돈을 쫓아야 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80은 아닙니다. 200 정도 되면 이제 200 정도 되면은 좀 포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신념으로 그 타협번호 마지노 200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꽤 부럽거든요. 그래요? 하나의 두 개의 선택지를 일단 만들어간 거라서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꿈, 사랑, 신념 중에서 10년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이제 정의감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그 약간 불의라 함은 어떤 불의를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되게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평등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입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도 많았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결국 자기 자랑 얘기고 자랑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아무튼 뭐 그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점하고 약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내가 이제 해나가는 일들이 좀 맞아 나가면 좋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정도의 불의는 내가 극복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 자기 개발에 지금 좀 미쳐 있다고 했는데 미라클 모닝을 새벽마다 이제 칼같이 일어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도서관을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군요. 네네. 6시마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거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6시 일어나는 나 자신이 멋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요? 그럼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침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좀 고요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뭐 꼭 공부를 안 해도 그 시간에 일기를 써도 되는 거고.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녁에 늦게 자면 하는 게 뭐 휴대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라는 걸 들고 있다는 게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똑같이 그냥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도 조금 더 이제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아침에 한 시간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을 딱 2개를 정확하게 남겨주셨는데 통찰력이 좋고 성실하다 해주셨는데 통찰력이 좋다고 뭔가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N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MBTI인데 저는 약간 숲을 보는 걸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팀플을 하는데도 있어도 이제 목차나 이런 거는 항상 제가 이렇게 탁탁 구상을 하는 편이고 네네네. 통찰력이 좋다라고 느낀 게 뭔가 전체적인 저는 이제 경영 동아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기업의 흐름을 본다든지 네. 그런 흐름 보는 걸 좀 좋아하는 반면에 네네. 제가 성실하다고 썼지만 사실은 이건 자소서용 PR 자료고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성실하지 네. 않고 게으른 사람이어가지고 아니요, 근데 그러면 새벽 5시에 맞아요. 모이라고. 네. 아니요. 근데 이제 과제도 맨날 당일 이제 끝날 당일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당위까지 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맞아요. 안 성실하면 내지 않죠. 맞아요. 그런가요? 맞아요. 마감을 지킨다는 건 성실을 하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실은 약간 목표 정도. 통찰력 있고 성실한 네. 사람이 되자. 근데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한 분이거든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의 기준이 높은 게 아닐까.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성실은 약간 저 위에 있고, 네, 이제 약간 2000m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한 500m 정도의 성실이 다다라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성장을 갈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을 축축축축 해나가는 우리 수영님이었고요. 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소개 겸 자기 자랑을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영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수영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네, 도란도란 운세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운을 좀 보시겠나요? 저는 요즘 제일 고민이 많은 애정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정운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수형님은 살면서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나게 되고 사귀는 이성의 숫자도 조금은 많은 편이지만 짧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 애정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면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운이 초년기와 청년기 때 있다고 하네요. 근데 결혼 후부터는 이게 되게 좋게 흘러가면서 자신의 매력이 발산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면은 중년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본인이 바람을 피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잠깐 특이 나오시면 다 바람을 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말년까지 애정운이 매우 꾸준하게 잘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은 나의 이성한테 대처적으로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이성과 돌아설 때 냉정한 면이 있어서 관계의 끝이 되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이게 만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헤어질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것 같아요? 좀 잘 헤어지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지금 공감을 하시나요?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근데 사실 헤어지는 게 진짜 힘든 게 맞아요, 사실. 네. 만사가 이제 시작은 쉬워도 마무리가 항상 어렵고. 맞습니다. 네. 시작은 자 시작하자 이러고 시작하는데 끝내는 건 자 끝내자 이러고 잘 안 끝내거든요. 그냥 하고 있다가 그냥 멀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20대 초반에는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 중 하나로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는다, 헤어진다 이런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잘 헤어지는 거는. 네. 또 중요하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애정운이 좋은 시기를 살펴보면 2023년이랑 2024년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애정운이 강한 시기지만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때라고 하네요. 근데 그동안의 감정이 이성과 발전이 되어서 더 좋은 감정을 유지하게 되는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완벽합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는 시기이고 기존 남자가 나에게 무척 잘해주는 시기이고 재밌고 신나는 연애가 될 것이며 알콩달콩한 사랑을 이어가는 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주의가 필요한 시기는 2022년과 2025년이라고 하네요. 한 2년 정도 좋고 그 사이는 되게 안 좋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굿 패드. 맞아요.
2022년에는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심란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바람기가 쌍방의 바람기예요.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리고 2025년에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연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성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가 오는 게 뭐 지극히 정상이긴 한데, 네, 뭐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니까. 뭐 사실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지 않나 싶어요. 보통 맞아요. 2년 정도 좋으면 한 해 정도 나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뒷부분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부부 생활이 있어서 남편에게 잘해주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편인데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계산을 하려는 편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베풀 때는 시원시원하게 베풀어주고 남편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편이 좋다고 관계는 꾸준히 노력하지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넓은 생각이나 아량을 베푸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뭐 마지막 조언이 좀 핵심 같은데 네. 조금 좀 손해 보는 거를 좀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도 있겠다, 좀 베풀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사람을 만날 때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지. 네. 약간 아까 남편이라고 하셨지만 그걸 이제 남자친구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뭔가 A만큼 투자를 했으면 B만큼은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내가 해주는 것만큼 이제 상대방이 안 해주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서운해하고 혼자서 힘들어요. 또 말을 안 하고 혼자서 힘들어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맞아요.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1 주면 1 받는다는 식으로 가면은 사실 이제 별로 안 좋은 경우도 많고 해서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부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건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돼요. 건강이요? 이게 약간 저보다 선배들이 들으면 웃던데 저 요즘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뭐 어릴 때부터 건강 챙기면 좋죠. 맞아요. 막 친구 만나면 간에는 뭐가 좋다더라. 눈에는 루테인이 좋다더라. 요즘 건강 염려증일 정도로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30대나 40대 언니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20대 안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운동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벌써부터 챙기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네. 이미 그 차가 고장나고 나서 관리를 한다고 차가 좋아지지 않으시지? 뭐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과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는데 본능적으로 뭔가 그 식단의 칼로리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요 정도의 이름은 사실은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게 더 데미지가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영양표를 스스로 분석을 하고 있다거나 이 정도의 이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운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영님의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가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20살과 21살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큰 건 맞아요. 커요. 진짜 체력이 확 내려가고 20살 친구들 술 마시는 거 보면은 애들이 완전 미쳐 날뛰어요. 근데 저는 그 텐션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20살, 21살 때가 그런 격차를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12년 동안 반복하다가 맞아요. 이제 불규칙적인 생활을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급격히 이제 무너지는 맞아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일하면 또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2차 패턴이 바뀌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위도 보면 다들 26, 7, 8쯤에 힘들어지는 게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 목표가 몸 건강, 마음 건강 이거 두 개였거든요. 그래서 몸 건강 말고도 마음 건강을 좀 되게 신경 쓰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명상이나 뭐 일기 쓰기나 이런 걸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상이나 일기가 마음 변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원래 되게 떠는 스타일이고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네네.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도 잘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네. 한 1년 정도 꾸준히 명상을 계속 했었는데 일단 사람들 앞에서 떠는 게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네네. 감정 기복이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울한 감정이 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냥 지나가는 질병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되게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 20대 초반에 정신 건강까지 고려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건강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건강을 챙기는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네. 약간 강박증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이 생긴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정신과를 다니거나 스스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진짜 코로나 블루란 말이 맞듯이 네. 최근에 친구들 보면 굉장히 우울한 친구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무기력감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이제 안 끝나니까. 맞아.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극복을 해야 되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극복 방안은 코로나가 끝이 나요. 맞습니다. 네, 그 가슴 한켠에 있는 뭔가 그 막막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지속된 이상. 네. 아무튼 그런 거를 다들 힘듭니다. 사실 뭐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무기력감을 엄청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입에 좀 실패를 했어요. 제가 원하던 학교를 좀 못 가가지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지속하고 나니까 이제 친구가 알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그게 무슨 소용 있다고 이러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생각 외로 사람이 이제 움직이니까 그쵸. 무기력증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활력이 생기죠. 맞아요. 예. 에너지를 좀 써줘야지 또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약간 거기서 좀 안 좋은 사례로 가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일로 약간 도피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그런 힘든 정신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거기에 계속 쌓이니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도피만 계속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언젠가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게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그 허무함과 허망함과 막막함과 밀어놓았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일로만 하루 일주일을 다 채우는 거는 좀 안 해야 된다. 예. 좀 숨구멍을 열어두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감정적인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약간 코로나 블루까지 얘기가 이어졌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수영님의 운세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따뜻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항상 그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 맞아요. 네. 토닥토닥 칭찬가게 시간입니다. 자, 이 코너가 그 이제 서로를 칭찬해주는 게스트도 저희를 칭찬해주시고 저희도 게스트분이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뭐 칭찬이라는 게 참 줄어든 시대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저희가 먼저 칭찬을 듣고 칭찬을 해드리고 있는데 칭찬해줄 거리가 좀 있으실까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유정 DJ부터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유정이는 이제 제가 원래 좀 밑학번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후배들 친한 후배가 없는데 어떤 동기가 너 유정이랑 진짜 잘 맞을 것 같다고 꼭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생각이 깊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던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되게 같이 있으면 위로가 많이 되고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갈 힘이 되는 굉장히 가분한 칭찬이었습니다. 네, 오늘 옷 색깔도 비슷하게 입고 맞아요. 약간 그냥 다니면 약간 자매인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그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아, 네, 맞아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먼저 듣죠. 피디님. 네. 근데 듣겠습니다. 제가 약간 사람을 두 가지로 좀 나누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 명은 되게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PD님은 보자마자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약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까도 궁금하고 취미가 뭘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한테 드는 호기심이 네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요새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네, 좀 그런데 굉장히 위안이 되는 좋은 얘기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돌려주는 시간. 저도 수영님께 칭찬을 하자면 저도 어떻게 보면 대입을 그렇게 성공한 입장은 아닌데 그 이유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방에 오면서 굉장히 많이 저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영님을 만나면서 딱 드는 생각은 나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 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일단 미라클 모닝이든지 뭐든 되게 꾸준하게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걸 보면서 충분히 성실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굉장히 멋있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성실한 사람이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질문지를 미리 받았을 때 약간 글을 보고 사람의 그런 느낌이나 그 온도가 좀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이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약간 글을 봤을 때부터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소위 애살 있는 스타일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나 굉장히 좀 밝은 좋은 에너지를 좀 잘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고민하시는 바들이 조금 있었는데 뭐랄까 그런 거에 잡아먹힐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데미지는 받아도 얏 이 정도로 쳐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막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조금 칭찬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영님과 12번째 담소가기 시간 가져봤는데 소감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칭찬도 약간 들었지만 방송 소감. 저는 이거를 이제 어제 밤새서 과제를 하고 새벽에 도서관을 가서 이제 딱 질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활동 이런 거에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엄청 많이 썼는데 거기선 항상 이제 성실하다. 저는 한 것도 이렇게 많고 영어도 이렇게 잘하고 전 잘하는 게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의 리얼 속마음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출연에 라디오 출연에 엄청 이제 위안을 많이 얻고 갔습니다. 저희 방송이 가장 취지에 맞는 맞아요. 약간 뭉클해집니다. 이것이 2주쯤 있다 올라오니까 그때쯤 약간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맞아요. 그때쯤 들어보시면 내가 저런 얘기를 했구나 좀 새롭게 느껴질 거고 약간 그 장독에 묻어놓듯이 묵혀놨다가 한 2년 내년 오늘쯤 들어보시면은 또 되게 그 2022년에 나를 만나는 또 그런 시간이 타임캡슐 같은 맞아요. 그렇게 저는 사실은 20살 때부터 있어가지고 가끔 꺼내서 보면 이제 20살의 나를 만나고 너무 좋은 거 목소리도 같아요. 너무 애되고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